이 빨갱이 사상에 물든 대학생들 군대로 보내서 교화시키자. 나아가서 정보원으로도 좀 활용해 보자. 이런 구상이 7, 80년대에 진행됐던 이른바 녹화공작입니다. 오늘 사만사에서는 녹화공작 생존자를 좀 만나봤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 가까이 되는군요. 네, 이전에도 한 5차례 정도 이 관련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당시 이루어진 강제 징집의 전체적인 실태, 양상 드러났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강제 징집된 학생들에게 이제 군이 뿌락지 활동을 강요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네. 정보원으로까지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니던 대학교로 돌아가서 뭐 동아리의 동향을 보고하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네, 군 보안사 주도로 군 뿌락지 활동, 군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뿌락지 활동해라 이런 강요 공작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고 온 두 분 역시 그런 뿌락지 활동을 강요받았던 분들입니다. 네, 지난 2018년에 강제징집 피해자들이 모여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임 사무실에서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81년 10월 말쯤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거든요.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이제 81년 2학기 학업을 중단을 했죠. 그리고 82년 1학기를 복학하려고 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불러서 내년에 복학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반성문 하나 내라. 그래서 이제 그 반성문을 냈죠. 근데 갑자기 1월 25일인가? 학교 행정실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입영 그 신처검사 통지서를 주는데 그게 3일 후 통지서를 주더라고요. 네, 권혜경 씨는 당시 연극반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극반 활동이 학생운동 일환이다 보니까 공안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는데 이 강제징집 통해서 연극반 활동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셈입니다. 연극반에서 주로 서클들이 하는 일들이 뭐 문화, 저희는 이제 그걸 문화운동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대중들을 쉽게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대학생들이 가장 모이기 편하고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기 쉬웠던 게 연극반하고 메아리 활동하고 탈춤 이 세 개가 그 학생들 그 관람 규모도 제일 컸던 데였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신체검사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병무청, 뭐 교육부 네.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영장은 집으로 날라오는데 당시에는 학교로 날라왔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런 공작들을 선도 공작이라고 불렸는데요. 군 입대 후에 보안사까지 직접 끌려가서 당시 선도 공작을 당했던 그 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이제 데모하는 놈들 다 일단 군대로 격리해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제가 있는 동안에 녹화 공작이라는 게 이제 기획이 되면서 얘네들을 순화시켜서 그 앞으로 데모하지 않고 정권에 충성하게 순화시키자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네를 그러면은 학교에 다시 집어넣어서 프락치 공작으로 좀 사용을 해보자. 요 단계가 이제 제가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 단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83년 녹화 공작을 받을 때는 이미 프락치 공작이 가능한 사람과 그런 사람을 가려내고 그걸 강요하는 거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프락치 공작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달라고 제대 후에? 휴가를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누가 핵심 인물이고 그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불온한 사상을 가진 애는 누군지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각 학생 운동이 그 단과대학별로 지도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를 좀 찾아갖고 와라.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안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대 후에도 다시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 관련 정보하고 첩보를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죠. 네, 그 논란 많았던 초대 경찰국장이 했던 활동 이것과도 묘하게 좀 겹치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었으니까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못 됐던 거죠. 이게
말로는 거절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대 내다 보니까요. 네. 보안사에 끌려가서 그런 강요를 당하면 거절이 사실상 거의 힘들었다고 하고요. 또 군대 있을 땐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 후에까지 한 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이게 집에까지 찾아오면서 계속 너 서약서 썼지 않냐, 불락지 활동한다고 이 서약서 썼기 때문에 지켜라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님이랑 형제 중에 공무원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그게 제일 부담도 많이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가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85년까지 44년 동안 교직에 계셨는데 뭐 그 이전에 아버님이 아시는 친구들 중에서 유신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쫓겨난 선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각할 때 그 유신 때보다 더 서슬이 18원 전두환 때 더구나 아들이 그 항내시 관련해서 군대를 갔다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버님하고 또 제 위에 바로 형이었던 육사 졸업한 형은 언제든지 옷 뺏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가서도 또 하겠다라고 이미 서약서를 받거든요. 국가에서 당신에게 요청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라고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쉽게 못 부리치는 점이 있죠. 나는 어떻게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집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뭐 보안대에서 찾아오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가족까지 다칠까? 이게 진짜 약하게 만들겠죠. 이게 근데 말로만 또 하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고문도 물론 있었고요. 또 그런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의문사로 판명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광역가 있었다. 이런 의심되는 정황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문 과정 때문에 의가사 제대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때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곧바로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도 있고 제가 그 보안사로부터 집중적으로 불락지 강요를 받았던 그 83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뭐 5월에 한 명, 6월에 한 명, 7월에 한 명, 8월에 한 명, 12월에 한 명 이렇게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고 나중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름이라도 나왔는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프락치를 강요했던 공작 속에서 군부대 안에 보안대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그 목숨이라도 끊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생존자들은 이제라도 진상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40여 년 전의 일이고 뭐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한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순간에 와서 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최소한도 그 진상을 밝히는 것까지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뭐 그로부터 국가가 반성을 하고 뭐 일부라도 좀 배상이 나온다면 그런 거라도 그 유족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데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전체적인 맥락만 겨우 찾았고 그중에 187명 신청자들의 일부인 그 187명에 대한 조사만 겨우 이제 됐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 숙제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직도 전혀 건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국가의 행위의 불법 소지가 좀 높아 보이는데 배상 문제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를 한 진화위에서는 국가의 사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전에도 2007년에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부분조사 통해서 국가의 사과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천여 명. 근데 가족 중에도 나 사실 그때 군대 끌려갔었는데 그때 네. 내 동생이 그랬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많고요. 접수를 또 숨기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추가로 12월 9일까지죠. 진실규명 신청 받고 있는데 진실과화해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직접 방문 통해서 문의하시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진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2월 9일까지네요.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나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